근데 왜 손해를 봤을까? 안녕하세요, 태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 지인분이 저를 예전에 알았었는데 좀 난감한 상태가 되셔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찾아오셔서 상담한 케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매학원에서 공동 투자를 했는데 돈을 못 받고 한 1억 5천 정도 손해를 본 케이스입니다. 참고로 무슨 경매 상담을 해보니까 무슨 경매학원에서 뭐 사기를 쳤다거나 법률적으로 뭐 실수를 했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왜 손해를 봤을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요지는 A라는 물건이 있는데 A라는 물건이 1순위 은행이 농협에서 대출을 한 것을 NPL 회사가 B라고 하는 NPL 회사가 1순위에 대한 채권을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1순위에 대한 채권을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1순위에 대한 채권을 이 B라고 하는 회사가 매입을 하면서 돈이 없어서 이 채권 자체를 땡땡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려다가 요 1순위에 대한 채권을 매입하게 된 겁니다. 요럴 때 보통 요거는 질권이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저축은행이 요 NPL 회사에다 돈을 줄 때 딱 점을 찍어 놓는다. 그걸 질권이라고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여기서 A든 B든 그 경매학원에서 돈을 투자하신 분이 여기 안 나타나잖아요. 그분을 C라고 할게요. 근데 공동 투자를 했다고 하니까 C1, C2, C3, C4, C5 이렇게 되는 거죠. 이분들이 이 물건에다가 돈을 투자하게 됐는데 해당되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 등본상에는 소유자, 그리고 1순위 채권 매입한 NPL 회사, 그리고 1순위 채권 매입한 LPL 회사에 돈을 빌려준 땡땡 저축은행 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여기에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내 거다 라고 점을 못 찍어놨다 이겁니다. 왜 그랬냐 라고 물어보니까 지금부터 6년 전에는 다들 뭐 그런 분위기였대요. 이거를 다시 이 투자자가 이 물건에 대해서 질권의 질권을 또 할 수는 있어요. 질권의 질권, 또 질권의 질권 계속 할 수는 있는데 그게 귀찮거나 세금적인 부분에 있어서 쓸데없는 돈이 많이 나가거나 아니면 이 NPL에서 많이 믿을 수가 있다고 하면 그냥 관행상 넘어가는 관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기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투자한 거에 대해서는 NPL 회사하고 요 C1, C2 이런 회사하고 투자 약정서를 맺은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23억짜리 감정 가격이 되는 것을 1순위 채권 매입을 13억 원 주고 매입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벌써 10억 싸게 한 거 아닙니까? 23억짜리를 13억에 샀으니까 지금부터 6년 전에. 그런데 등등등등의 이유, 여기서 그 등등등의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 큰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가 터졌죠? 네, 코로나. 그 다음에 지금 뭐죠? 부동산의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부동산 경기 하락. 요걸로 인해 가지고 23억 원이나 되는 감정가를 13억에 1순위로 매입한 것에 대해서 떨어져서 2025년도 2월 25일 어제 날짜 기준으로 8억 3천만 원까지 떨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투자자들은 본인들은 다 현금으로 냈으니까 이자가 나가는 건 아닌데 6년 전에 돈을 투자를 해놓으니까 이 6년 동안 본인들이 돈을 투자한 돈 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받거나 회수를 하거나 자금을 불리거나 유용을 하거나 그럴 수도 없어서 또 8억 3천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원금도 회수할 수 없고 손해볼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고 와가지고 저한테 상담이 들어온 물건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저한테 상담하신 분은 1억 5천 투자하신 분이니까 에이씨 1억 5천 떡 싸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까? 아니면 이 물건 자체를 1억 5천이 어디야? 내가 부동산으로 취득해야겠다. 그래서 방어 입찰을 할 겁니까? 제가 결론은 생각의 차이인데 23억이라는 물건을 13억 원에 주고 사와가지고 본인이 1억 5천만 원을 돈을 투자해서 다른 사람이
타인이 이 해당되는 물건을 조금 높게 낙찰을 받는다면 단기간에 빠른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1억 5천을 투입을 했겠지만 그 23억짜리가 8억 5천만 원까지 떨어졌음으로 인해서 제가 이번에 제안한 거는 요 금액이 됐던 플러스 마이너스 1억 사이가 되면 차라리 이거를 본인이 낙찰을 받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방어 입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23억짜리를 갖다가 8억 5천에 낙찰을 받게 되면 얼마나 수익이 많이 나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대한민국 사람들 다 알아, 그죠? 국민학교, 초등학교만 나와도 당연히 이익인데 왜 유찰 됐을까? 아까 말한 코로나와 뭐 부동 시세 하락이나 뭐 등등등등 이유가 있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해당되는 물건은 홍성지원 2022 타경 15819 1번 물건과 2번 물건입니다. 2022 타경 15819 1번 물건과 2번 물건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뭐냐? 싸게 사서 좋은 이익을 위해서 사기당한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6억이라는 돈이 묶일 수도 있는 게 NPL 시장이고 부동산 시장이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나 철저한 체크가 필요하다가 포인트고, 철저한 체크나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졌을 경우에 그냥 떡 싸먹었다 할 거냐, 아니면 다시 말한 방어 입찰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다른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거냐를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사건 번호 적어드린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물건인 것 같아서 사건 번호를 적어드렸습니다. 혹시 이 물건에 대해서 홍성지원 2022 타경 15819번의 1번 물건과 2번 물건에 대해서 관심이 계시다면 연락 한번 주세요. 이 땅이 4,600평인데